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청와대 특임교수,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유튜버 고성국 씨가요, 국민의힘 서울시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성국 씨는 여기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먼저 고성국 씨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탈당 권유라고 하는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적인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 즉시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힙니다. 제가 이의 신청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다가 했을 때 중앙당 윤리위원회도 서울시당의 징계 결정이 적합하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중앙당 윤리위원회에다가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다음에 재심 신청의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통지가 오는 대로 이의 신청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당에서는 이런 이유로 핵심적인 이유로 탈당 권유를 의결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면서 갈등을 조작했다. 전두환 씨 사진 걸자고 얘기를 했었죠. 탈당 권유는 제명 바로 밑에 있는 아주 중징계입니다. 이게 절차가 정관제 되면 탈당 권유 평당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탈당 권유도 지난번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 결정을 받았고 예. 송달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자동 탈당 제명이 제명이 된다라고 됐죠. 해서 제명이 된 상태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형태로 되는데 지금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해서 중앙윤리위원회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니까 예. 뭐 이의 신청이 중앙윤리위원회에 접수되는 대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예. 것이라고 보는데 이 징계 수위 자체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과거 선례를 살펴보면요. 2019년에 자유한국당 시절인데 예. 그때도 5.18 폄훼와 관련해서 이종명 의원은 의원 신분인데도 제명이 됐어요. 그리고 2023년에 김재원 의원도 5.18 헌법 정신을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요지의 얘기를 했다가 네. 우리 당원에는 이걸 계승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해서 당원권 1년 정지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당 권유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게 과한 징계 수준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용실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저도 일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이제 있는 소지의 발언들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성국 씨가 이제 서울시당에서 윤리위에서는 충분하게 소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윤리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제 소명 절차에 이제 나서게 된다면 징계 수위는 약간 변화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당내에서나 이제 기존의 선례를 봤었을 때 뭐 아예 없던 걸로 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예 없던 거. 그러면은 탈당 권유 밑에가 당원권 정지란 말이에요. 당원권 정지도 꽤 큰 징계인데 요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세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한다면? 그 뭐 윤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뭐 수위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낮아질 수 싶습니다. 있다. 중앙으로 올라오면.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지방선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네.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걸 다시 윤리위원회에서 번복한다? 물론 뭐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투표에 나선 국민들에게 어떻게 국민의힘이 비춰질 것인가. 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징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가뜩이나 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고성국 TV를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상황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사실과 상관없이,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프레임에 gat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바꿔버리게 된다면 그 프레임이 더 강화돼서 지방선거 치르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당직자가 아니거든요. 평당원인 신분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제명되는 과정을 볼 때 윤리 가서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송에서 윤리 가서 소명을 하고 적극적인 이제 자기 변호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이유가 윤리에 가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윤리는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국 씨가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이제 중앙당으로 와서 윤리 심판을 받게 될 때 네. 적극적인 이제 자기의 취지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 요 이제 평당원의 이야기를 갖다가 뭐 지선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 유튜버로서 뭐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그걸 당의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죠. 정책까지는 좌우하지 않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의 신청하고 재심 절차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며칠 정도 뒤면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윤리에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먼저 이제 의견 청취하는 데까지 좀 시간은 뭐 한두 주 정도 한두 주? 소요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제 재심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열흘 정도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은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요. 그러면 오히려 더 관심이 모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고성국 씨가 어떤 징계를 받는지. 그런데 이번에도 유독 이 중징계 새벽에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 사실 국민의힘 좀 여쭤봐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 이런 결정을 새벽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오밤중에 뭔가 하는 거를 갖다가 무슨 야반 도주하듯이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근데 왜 대선 후보 교체도 새벽 3시고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새벽 1시고 이번에 고성국 씨 징계도 밤 11시거든요. 왜 꼭 새벽이나 밤늦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그 반대편 여론 또는 반대편 지지자들이 와서 항의의 목소리를 내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밤 아니냐, 새벽 아니냐.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당권파에서 징계한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그런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밤 11시 한 것도 결국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냐. 그럼 결국 국민의힘의 이 제명이라고 하는 게 예. 마치 정적들 또는 반대파 제거할 때 쓰이는 것처럼 지금 쓰이는 하나의 칼이 됐고 예. 그 칼을 사실은 모를까요? 온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휘두르는 게 아니라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게 휘두르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는 과연 이게 좀 정상적인 정치가 맞냐. 예.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이건 절차적으로 예.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 그 보통 이제 밤 늦게 나오는 것은 요즘에는 이제 윤리 결정을 최대한 빨리 내야 된다는 입장 때문에 보통 윤리가 오후에 소집이 됩니다. 예. 그 당직자들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후에 시작해가지고 밤늦게 결론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윤리위에서 이제 결정을 할 때는 완전 비공개로 합니다. 저조차도 이제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가끔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윤리 절차 언제 열리고 몇 시에 열리냐. 네. 근데 저도 몰라요.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친한 기자가 물어보면 저도 궁금하니까 여기저기 물어보면은 안 알려줍니다. 오늘 할 것 같긴 한데 요 정도까지나 알지 시간까지 안 알려주기 때문에 예. 반대되는 분들이 와서 항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윤리위가 또 하나요. 서울시당에서 징계를 내린 겁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입니다. 정작 배현진 의원은 중앙윤리위에서 가운데 가서 소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중앙당이 처리하기 힘든 숙제를 저희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용기 있게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뭐 징계위원회 합의 된다면 재심이나 법적 조치를 하실 생각입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거로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당내 문제가 연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윤리위와 관련된 일이 벌어지면 이제 당과 이게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글쎄요, 강섭실 부대님. 네. 그 국민들 중에 독립적으로 윤리의 판단대로 객관적으로 네. 한다라는 걸 믿으실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분이 많지 않을까요? 송구스럽지만 뭐 대다수의 국민들은 예. 뭐 지도부의 영향을 좀 받지 않겠냐, 좀 그렇게 의심의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최근에 저희 이제 민주당의 그 한동수 이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도부도 당황하게 하는 그런 예. 결정, 뭐 최민희 의원이라든지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을 국민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배현진 의원 말고 일단 고성국 씨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이분에 대해서 제명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
이 박빙의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패배할 겁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은요, 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토론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국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민주화에 거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 막말을 내뱉었던 고성국 씨 제명 안 할 겁니까? 이거 한 표, 두 표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친한계 의원 10명 못 혼자서 하는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함부로 건드리잖아요. 예. 파장 클 겁니다. 제가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배현진 의원 예. 보통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앙당에서 배현진 의원 그것도 본인이 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징계한다. 예. 두고 보십시오. 난리 날 겁니다. 그래요? 네. 아니 여기서 배현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 말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중앙당이 하기 힘든 숙제를 용기 있게 해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고성국 씨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징계해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를 국민 전체에게 물어본다면 예. 글쎄 뭐 제 생각입니다. 뭐 한 80% 이상은 그 징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 다만 국민의힘 지지자로만 포함한다면 그 비율이 좀 낮아질 수 있겠죠.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금 뭐 당 지도부와 가깝고 당 지도부가 고성국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하는 논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중앙윤리위원회로 바로 가게 될 경우에 예. 고성국 씨에 대해서 엄정한 그 처벌을 내리기가 어려울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런 길을 수고를 터줬다 이런 건가요? 수고를 덜어줬으니 굳이 그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시 열리더라도 이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뉘앙스까지 저는 같이 포함됐다고 봐요. 네. 근데 만약에 얘기하신 것처럼 강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박빙 지역에서 이런 그 고성국 씨와 관련한 내용들이 정쟁화돼서 이슈가 됐었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이 징계를 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지방선거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도 그렇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현진 의원도 서울시당위원회에서 처리한 이 문제에 우리가 어렵게 결정했으니 중앙윤리위원회도 대신 따라달라는 건가요? 대신 해준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결정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또 함께 담겼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우수 그 대표 정치적 문구죠. 정치적 문구라고요. 예. 그 평당원은 시도당 그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절차상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뭐 그 우리 당 같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강 정책하고 당원 당규에 위반이 되면 징계합니다. 예. 그거는 뭐 여지없이 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 이제 김재원 최고의원 같은 경우도 당시에 최고위원이었어요. 김기현 지도부의 최고위원이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문맥을 보면은 그 5.18 뭐 부정이 아니었어요. 문맥이. 근데 그 단어가 어떻게 언론에 나오면서 어쨌든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소명을 했어도 징계를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와 정강 정책이 맞지 않다면 징계에 있어서는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성국 씨가 와가지고 이걸 왜 이런 취지를 얘기했는지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게 될 경우는 네.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지도부가 있다 하더라도 윤리위는 그 이상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중앙당이 처리하기 힘든 숙제라고 고성국 씨의 그 징계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번 서울시당에 해서 중앙당으로 갔어요. 그러면 중앙당에서도 여전히 힘든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힘든 숙제가 아닙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중앙당이 처리하기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는 거죠. 김재원 의원은 당시에 예. 최고위원이었다니까요. 최고위원이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등수도 높았어요. 거의 1등에 가까운 등수를 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은 최고위원이었고 예. 나름의 그 당시에 실세로 분류됐던 사람인데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뒷부분에 그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배현진 의원 징계로 얘기해 볼게요. 강성필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큰일 난다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이나 친한계에서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지금. 배현진 의원이 이른바 그 정치적 전투력이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본인을 지지하는 특히 지역구 내에서도 배현진 의원이 지역 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예.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지지 강도도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가운데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장 자주 내는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윤리위원회 제소라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제소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이 그 제소 안건에 대해서 사실 윤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건으로 다뤘다면 오늘 소명 과정에서 분명히 그 얘기 했을 겁니다. 지금 제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서울시에 있는 당협위원장에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는 잘못됐다. 이것에 연명하라. 이런 식으로 강요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해서 제소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수석부위원장 3명 또 서울시 의원 모두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 오히려 배현진 의원은 그렇게 비춰질까 봐 더 조심했다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소명을 했을 겁니다. 그럼 중앙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사실관계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린다면 저는 경고 이상의 조치가 나오긴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경고면은 당원권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냥 예. 경고, 다음에 조심하라 이런 예. 뜻이죠. 근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조치가 나온다면 결국에는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당직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이 징계를 정치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당원권 정지를 이제 포인트가 그건데 당원권 정지를 몇 개월이라도 맞으면 서울시당 위원장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전 포인트는 경고냐 당원권 정지 이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고성국 씨가 있고 여기 배현진 의원이 있고 지금 대안과 미래에서는 다 하지 말자는 주장을 했죠.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당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체의 징계 논의를 중단하고 그런 전국을 좀 끝낼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덧셈의 정치를 하지 못할 망정 뺄셈의 정치가 계속 지속되고 당내 갈등과 또 배제의 정치가 계속 횡행하는 것은 지방선거 승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자제와 철회 그리고 당 지도부의 정치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지금 말씀하신 뭐 제명이든 또는 탈당 공고든 그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저는 정말 거의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명이나 탈당 공고 정도는 절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박찬원 교수께서 보시기에 뭐 일단 그겁니다. 누구 한 명은 더 강하게 징계하고 아니면 두 사람 다 징계하지 않는 방법. 어떤 게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는 뭐 그 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고성국 씨에 대해서는 징계의 수위를 낮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즉 주의나 경고 수준에 멈출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들어가게 되면 예. 이제 새로운 또 논란이 생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이 서울시당의 공천권이 이제 중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또는 직무대행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순간 이제 공천권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수습 국면으로 선거 체제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 좀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내릴 경우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런 점들이 좀 고려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보다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가 사실은 더 관심사예요. 국민들은. 뭐 당내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당 지도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김민수 최고도 그렇고 윤 어게인과 선을 긋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어제 오늘 언론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예. 결국은 오늘 얘기 다르고 어제 얘기 다르고 앞에서 한 얘기 다르고 뒤에서 한 얘기 다르고 그 정도로 윤 어게인 세력과 선을 어떻게 긋느냐가 지금 지도부에게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 예. 자 그런 상태에서 고성국 씨에 대해서 지금 중징계가 된 상태인데 이걸 만약에 톤다운한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윤 어게인 세력을 달래려는 거 아니냐. 예. 근데 톤다운 시킨다고 그래서 윤 어게인 세력이나 극우 유튜버들이 우리를 이해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맞받아 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를 아예 낮추든지 예. 아니면은 그냥 징계를 갖다가 강행하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은 지금 당 지도부의 입장이 벌써 명쾌하게 나왔죠. 예. 당 지도부의 입장이 명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윤리위에서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쉽지 않다. 좀 그런 점에서 어떤 징계 수위가 징계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논란이 생기고 네. 그냥 제명하면 제명하는 대로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로 계륵 같은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이제 네. 지도부가 헤쳐 나갈지 그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조영실 대변인께 지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엊그제부터 해가지고 윤호개인 세력과 이제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이 당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성국 씨의 징계도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봐도 되는 겁니다. 아니, 별개의 문제죠. 징계는 징계인 거고, 그리고 이제 윤호개인과의 이제 관계 문제는 관계 문제인 거죠. 고성국 씨가 뭐 그 윤호개인의 무슨 뭐 상징적 존재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걸 가지고 저는 뭐 민주당에서 고성국을 징계 안 하면 윤호개인이다. 이거는 정말 상징적 인물 아니에요? 어떻게 상징적인 인물이죠? 저는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 실제로 네. 그 윤호개인 같은 경우는 뭐 선을 긋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 방송에 나와서 계속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현재 지도부의 입장은 윤호개인에 대해서 그 거기를 포함한 소위 말하는 무당층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네.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대한 많은 표를 끌어가지고 선거에 이기는 게 목표인데 여기 빼고 저기 빼고 여기 빼다 보면은 이길 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세력들을 갖다 확보하는 문제로 예. 그렇게 보셔야지. 뭐 이걸 누구 쳐내는 지난주하고 문제는 아니라고 비슷하시네요. 봅니다. 입장이. 네네. 예. 이런 상황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수 유튜버와 미략 참 어렵다 이렇게 토론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당의 그 강력한 지지자라면 그분들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 정치라는 것은 물밑 대화를 통해서 그 협상도 가능하고 또 서로 간의 가치를 나눠 갖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인데 이 유튜버들은 어떠냐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공개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그 확인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략이 좀 어려운 대상들이에요. 미략이 좀 어려운 대사들이다.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최근에 불거진 일 때문에 그렇죠. 김민수 최고위원이 자유대총연합이라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네. 윤 어게인으로 이번 지방선거 이기기 어렵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았지만 그 영역이 계속 좁아지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역량 있는 사람이다. 한동훈 전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가 안아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이른바 강경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직접 김민수 최고위원과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분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 얘기를 다시 오늘 바로 해버렸어요. 그 전한길 씨가 유튜브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내밀한 얘기들이 예. 유튜브들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해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중도 진영과 강성 지지자들 간에 그 최대 공약수를 만들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서 제일 많은 수를 득표를 해야 네. 선거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최대 공약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강성 지지자들이 목소리 높여서 반대하죠. 침묵하는 다수들은 지켜는 보고 있지만 표심으로는 또 심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최대 공약수를 만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으로도 읽었습니다. 미략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어감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해서 물밑에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설명한 거를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참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김재원 최고도 본인도 다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이고 네.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너무나도 본인의 능력과 경험에 비해서 과도한 영향력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김민수 최고 만나가지고 이거 뭐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불리하는 거야 그런 얘기 들으면 벅찰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막 이제 말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날 겁니다. 이 어떤 그 고급 정보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또 본인과 함께하고 있는 유튜버들한테 또 시청자들한테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경험에서 오는 차이인 거예요. 경험의 차이다.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주 오랫동안 훈련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말을 하면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 굳이 말하면 우회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말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전한길 씨는 그냥 들으면 들은 대로 바로 그냥 가서 얘기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란을 일으킨 장면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한번 다시 듣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구호는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한정지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윤어게인과 같이 못 간다. 내란 세력 같이 못 간다. 부정선거 척결하자는 사람 같이 못 간다고 발표한 것이 장동희 대표 의중이냐 물으니까 장동희 대표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서 전해온 게 그것은 박성훈 대변인의 개인 의견이다. 절연은 분열의 프레임이고 어떻게 하든 말로 표현해서는 그 분열의 프레임에서 절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용실 대변인, 박성훈 대변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연이어서 이제 절연, 윤어게인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던 일부 국민들은 저렇게 전한길 씨가 얘기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셈이 됐거든요. 정확하게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 말을 보면 절연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윤어게인의 구호로는 승리할 수 없다라잖아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거는 우리가 확장하고 그리고 정책과 비전으로 무당층까지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차원인 것이고 절연한다고 해서 또 절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붙어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절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박성훈 그 수석 대변인이 했던 말은 저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공식적인 발언록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저 말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저게 그 기정사실화가 됐는지 저도 찾아보려고 했고 물어봤는데 공식적인 발언이 없더라고요. 제가 공보실 쪽에도 물어봤는데 공식적인 발언으로 나온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거는 맞다고 그럽니까? 그거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 비공개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가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메모해서 당시에 비공개 의총 끝난 다음에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사실 수석 대변인이라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자기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뭐 다 대변인 해봤지만 자기 얘기가 아니라 당 지도부의 생각이고 그때 당시에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저는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의총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메모를 해서 그걸 메모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개인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저는 여러 정황상. 그런데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 전한길 씨에게 전달한 의견은 그 개인 의견이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본질적인 문제는요. 이것 때문에 유튜버들이라는 분들이 사실상 정치적인 결사체가 아니에요. 가치나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1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상업성이라는 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가 그런 생태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꾸만 상업적인 유혹에 따라서 뭐 자기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정치를 내밀하게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갑재 대표는 아예 국민의힘을 숙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전한길 말을 띄워주고 그걸 기사로 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쭐해가지고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잖아요. 연가시라고 있습니다. 사마귀 몸에 들어가요. 그러면 사마귀 몸에서 무럭무럭 자라요. 마지막에는 번식을 해야 되니까 사마귀를 죽여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죽이냐.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가지고 사마귀가 미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거구파가 국힘당을 숙주로 삼았어요. 그래서 국힘당을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국민의힘이 해체되고.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앞서 이제 경험의 차이라고도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이 이게 그 유튜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최근에 이제 가장 이렇게 높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2.3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줄어들면서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극우 농도가 좀 짙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합리적 보수까지 염두에 두고 중도층까지 염두에 두고 발언들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지난 대선 후보 때도 그랬고 고성국 TV의 대선 후보들이 지지층 때 당원들에게 표를 얻어야 되니까 고성국 TV라든지 구구 TV에 나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다음에 전당대회 할 때도 마찬가지죠. 거기 나가가지고 그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영향력이 커져서 이제는 소위 말해서 당 지도부 위에 이들을 극우 유튜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안 도와줬으면 너네 전당대회에서 이길 수 있었어? 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다 보니 이들과의 선긋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래서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에 앞에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선긋기 발언을 했지만 뒤에 가가지고는 이거 선거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국민의힘을 숙주로 해서 이 극우 유튜버들이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또 선거와 맞물리면 또 정치에 관심 있는 고관여자들이 더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신지호 전 의원은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신지호 전 의원은 이제 개혁파 친한계로 분류가 됩니다. 바지 사장의 한계, 태생적 한계라고 직격을 했어요. 정수진 대변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거는 뭐 저분이 이제 원래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빨리 물러나길 원하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한다라고 봅니다. 좀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서 그 뭐 고성국 TV뿐만이 아니라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방송까지 지금 이건 여야의 문제에 다 똑같이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에 보면 이제 체육회다 어디다 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정치인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옮겨왔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독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정치인은 사람이 모여있는 걸 포함해서 대중성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바지 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정치인은 보통 국민들 그리고 대중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지호 전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자신의 희망사항인 것이지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바지 사장 역할을 할 수도 없고요. 당연히 국민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죠. 일단은 뭐 뒤에 뭐 김어준 씨도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일단 지금 유튜브 환경,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는 이제 설명인 건데 내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가처분 신청하면서 뭐 기자회견 한다는 아까 단독 보도가 있던데 계속해가지고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계속적으로 좀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겁니까? 그렇겠죠. 뭐 정확히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가장 단적인 것으로 윤리위원회가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는데 그분이 쓰신 말에 의하면 이게 절차적인 정당성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부당한 이유로 징계가 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본인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는 대구를 취임 이후 벌써 이제 3번째 갔다고 하는데 조영수 대표 이 대구라는 지역에서 글쎄 보수 진영의 이제 뭐 대통령이나 이제 지도자들은 뭔가 좀 힘을 얻는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까? 그럼요. 그 예를 들어 민주당이 이제 호남을 가서 이제 광주를 가서 힘을 얻는 것 같이 당연히 이제 보수 정치인들은 이제 대구 지역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을 어떻게 보면 저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근거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라는 지역에 가서 힘을 얻는 것도 맞고요. 실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대구를 처음 간 게 아니라 처음 간 것은 제주도입니다. 지방선거 체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제주도에서부터 올라와서 대구로 올라가고 이런 식의 방향의 흐름. 저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당에서 이제 움직이는 당대표의 거의 움직임하고 거의 일치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가장 끝에 있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그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대구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예. 그건 힘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선거 체제로 제대로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메시지인 거죠. 예, 시장을 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시장을 간 것 같은데 이제 일부 강성 지지자로 보이는데 윤어게인 버리면 지방선거 집니다. 라고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였는데 장 대표는 여기에 대답은 안 했다고 그래요. 뭐 일일이 다 답변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저도 한편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마음으로 이른바 내재적 접근으로 해보면 참 요즘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는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자기가 표를 달라고 해야 되는 사람은 당원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체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른바 이 강경 지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윤어게인을 이른바 업고 달려서는 100m 쉽게 달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떼어내고 싶지만 그동안 그 자기를 당대표 자리에 있게 하고 또 정치적으로 뭐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데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줬던 그 강성 지지자들을 바로 떼어내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오락가락하고 있다.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민수 최고위원도 전날은 윤어게인으로는 안 된다. 다음 날은 생각해보니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 윤어게인 세력이 이 중도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동혁 대표가 저보다 정치적 식견이 더 깊겠지만 정치라는 건 역시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는데 당원만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전 국민이 투표하는데 전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집중해야지 자기가 당대표 되는 시기에 성공 방정식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이번 지방선거 어렵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